예, 3학년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두 번째 시간은 이어서 1강과 이어서 계속 피니싱을 해보고 또 이제 사이드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레이 장갑은 여기서 이제 뭐 별도 지급을 합니다만, 이 다이소에 가보면 수술용 장갑이 있습니다. 비닐 장갑 같은 거, 흰색인데 그거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면 좀 뭐 이렇게 적층할 때는 크레이 장갑을 쓰되 조용할 때는 이런 장갑을 쓰면 괜찮습니다. 실제 자, 사이드를 계속 이번에는 윈드실드 피니싱 해보겠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제가 끌다가 필이 받으면 조용해질까봐 오리불도 잡다 보면 습관이 돼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얘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돌려서 보시면 빠르게 보시기를 하시면 확실히 이제 제가 잡지는 잡았으나 피니싱은 큰 면들은 이제 학생들이 조용을 하기 때문에 면이 서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이 차에 좀 디테일보다는 좀 크게 잡는, 크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한 2개 정도. 신입사원들 보면 너 차 몇 대 해봤니? 라고 물어보면 한 3대 했다 그러면 통과입니다. 한두 대 해서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스타일링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 그 누구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고가이고 이런 재료들이나 또 기술들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한 일들도 있고요, 디자인. 그래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가 디자인한 걸 가지고 직접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리오 글라스도 마찬가지로 피니싱을 해줍니다. 좀 빈트레이라 좀 빡빡 긁어내야 되는. 일차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면을 긁어놔서, 이걸 원래 차를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뽑고 않고 짧고 저는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박혀 있지 않아서 드릴로 조금 닦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흔들려서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장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휠 베이스에다가 피스를 대서 박아주면 이제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각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피니싱을 하고 나면 라인들이 드리워집니다. 엣지 포인트라던가 런인이 먹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은 하울 라인도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라인을 튜닝해 줍니다. 거울을 보시면 이 산이 된다 그러죠. 이 삼각형이 돼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대칭을 좀 줄 때는 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그 값까지 해서 하나의 커브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지 라운드가 막 산처럼 이렇게 솟아버리는, 만나는 지점에서 Y0 이 중간 지점에서. 근데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라인 테이프를 사용하셔갖고 이렇게 좀 같이 이제 그 반대면을 거울에서 통해서 보시면서 라인을 끌어오시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학생들이 그런 거 실수하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솟아 있습니다. 그 루프 글라스 쪽에 보면 많이 솟아 있는 베이스 툴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일단 그 이어지는 면들을 차가 한 대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반을 깎고 있지만 거울에 비치는 형상을 보면서 이런 면들을 좀 튜닝을 해 나가서 하나같이 보이게끔 그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솟은 데가 있어요. 면들이 산처럼. 그런 데는 이 면을 좀 죽여서 펴주는 거죠. 하나같이 연결. 루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윈드실드가 조금 펴서 윈드실드를 조금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각도에서 보면 다 됐다라고 느끼지만 빙 둘러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살피면서
면을 조용해 나가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존 면이 맞다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카운면도 와이어 툴 사용해서 어떤 스타일링을 하던 그 어떤 디자인 전개 방법과는 달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좀 나은가요?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케치가 제일 제가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보다 그 강화된 그 스킨 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아이디어 스케치가 강화된 부분에서 좀 풀어 나간다면 보다 좀 빨리 할 수 있겠고요. 머릿속에서 벌써 이해된 그런 스케치 면들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좀 보다 많이 힘을 줬던 스케치의 부분에 먼저 풀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허나 뭐 스케치 기본적으로 딱 보면 사이드에서 먼저 발생되기 때문에 사이드 면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포션을 이제 잡히고 나서 그렇죠? 반쪽 짜리니까 거울에 비춰진 이런 면들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큰 면들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비례감을 잡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분 요소로 들어가는 순서는 좀 그렇다라고 좀 보입니다. 크게 잡고 어떤 선택적인 곳에 가서 좀 몰입을 하는 이런 게 좀 낫지 좀 크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루프, 윈드실드 다 건드리고 있죠. 이것은 그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보고 들어가는 그것이 차에 대한 비례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례감을 어느 정도 잡았다 그러면 약간 이제 디테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라제타 그릴이 상당히 눈에 저거 MB 차량이구나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오죠. MB 차량이다, 뭐 BMW다 이렇게 딱 느낌들이 딱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라제타 그릴에서 BMW 같은 게 풀어나가면 어떤 후드 비드라던가 뭐 라제타에서 만나는 거 이런 느낌들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강인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 풀이를 할 때 상당히 편하죠. 스타일링적으로 좀 편합니다. 그릴이 잡아주니까. 바로 기준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없을 경우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는 그런 차종을 할 때는 여러분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는 어디서부터 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론트에 힘을 많이 줬다 그러면 프론트 쪽에 가져가서 면들을 풀어가는 이런 형식을 띠는 게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제일 풀이가 잘 되는 것은 제일 많이 아는 면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스케치와 그런 걸 해봤을 때 많이 어떤 심혈을 기울였던 면들 있잖아요. 그것을 스케치화 됐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 스케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조용해 나간다면 풀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리디자인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프로포션 비례감을 먼저 손을 대주고 피니싱을 하면서 기준면을 찾아주고 또 휠 아치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프론트 휠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퀴는 들어가야 되고 차에 그래서 휠 아치를 먼저 맞춰주는 게 뭐 이렇게 이쪽에서 앞쪽에서의 어떤 커브를 맞춰주고 평면상에서 사이드뷰에서 면도 맞춰주고 약간 리어에 가서도 이쪽 면도 맞춰주고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바디 쉐입이 이렇게 좀 꺾이죠 총알처럼. 그랬을 때 여기도 어떤 면이 하나
뭐 있죠. 면을 하나 발생시켜서 그 면에서 풀이를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어 전면과 그리고 어떤 휠아치 몰딩이라 그럴까요? 휠아치 면, 휠하우스 여기 면 이런 거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해서 좀 잡아간다면 어차피 바퀴는 있는 것이니까 풀이가 좀 쉽지 않을까. 그 어떤 기준면들을 좀 발생시켜서 나름대로의 어떤 후드, 윈드실드, 루프, 리어 글라스, 트렁크 리드, 테일게이트 전면, 프론트 전고점들 찾아주고 다음에 휠아치를 찾아준다면 풀이에 나갈 때 상당히 편합니다. 아, 저기만큼은 안 나가겠군. 내 스케치가 어느 정도 들어오겠지. 저 정도면. 이를테면 약간 머슬카 분위기의 펜다를 좀 주고 싶다. 강력하게 주고 싶다. 그랬을 때 휠아치를 먼저 만든다면 휠아치 몰딩 쪽 이면을 만든다면 상당히 그 어떤 맥시멈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풀이할 때 좀 막막하거든요. 처음 차를 잡는 학생들 스케치는 그냥 멋지게 잘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차로 들어가면 조형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 처음 헷갈릴 때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줘야 되는 면들, 꼭 있어야 되는 면들을 중심으로 큰 면들, 그죠? 큰 면들 중심으로 작업을 해 나가면 스케일 모델이다 보니까 1대1이면야 뭐 후드 잡다가 뭐 일주일 가겠죠. 그게 얘기가 아니라 스케일 모델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눈높이로 꼭 보셔야 됩니다. 또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제가 지금 눈높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에서 자꾸 보는 거. 우리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쿼터야. 이 쿼터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드에서 정확한 눈, 어떤 휠 베이스 센터에서 딱 두고 차도 전고점에서 중간 한 이 정도 눈 시선을 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합니다. 깎으면서 맞나? 뭐 좀 프론트를 좀 더 후드하고 강렬하게 줄까? 팬더의 느낌이 좀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케치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들을 다 발생시키고 난 이후에 스케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스케치는 내 마음대로 왜곡이 가능하고 어떤 스탠다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패키지를 깔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드로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가짜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데 차는 왜곡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것을 보고 스케치화 가져가는 거예요. 이 차의 어떤 프로포션 비례감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그러면 다시 스케치로 가져가서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뭐 A3 용지에 깔고 위에다 다시 스케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또 택해보면 보다 더 나은 또 디멘전으로 또 그대로 이어지고 그게 계속 순환되어진다는 거죠. 이 수업의 개념. 그러면서 이 수업을 좀 이해하고 알게 되고 차 조형, 그리고 스케치의 본질, 그리고 이것을 알리아스로 가져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스캔이 있으면 스캔 장비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찍어서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가져가서 알리아스로 또 튜닝하고 이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회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그냥 조형만 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발생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또 지켜본다면 더 좀 무겁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신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허나 여하튼 그 기초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작업을 퀵으로 해보고 또 안 되면은 또 떼어주고 이게 차력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과감한 사람들이 금방금방 늘고 소심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무조건 과감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글라스도 피니싱을 어느 좀 카메라에 좀 보시고
한번 피니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줄게요. 한 손으로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한 손으로 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두 손으로 잡고 하는 게 좋은데 스케일할 때는 한 손으로 해도 그만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쇼워커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차를 뽑아냅니다. 빠르게 킥으로. 빠른 어떤 그 아이디어 스케치죠. 굳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지 않고 직접 뽑아내도 됩니다. 머릿속에 다 있다는. 큰 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필요하죠. 루프도 하나의 라인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엣지로 잡아놓고 루프 같은 경우에도 피니싱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도 커브 잘 들어오죠? 루프 아직 좀 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엣지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나중에 커브를 R값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이라이트가 올곧게 가겠죠. 이 상태에서 같이 R을 굴려버리면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래서 엣지 형태로 딱 가고 이렇게 엣지 뾰족하게 엣지 형태로 간 이후에 흐름이 맞았을 때 R을 같이 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엣지 형태로 뭐 디자인이 되었다 그러면 뭐 굳이 뭐 R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약간 런인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엣지로 다 뽑아놔야 된다. 스케치도 다 엣지로 뽑죠. 한꺼번에 뭐 R을 이렇게 굴리고 하는 거 아니죠. 쭉쭉 뽑고 앞에서 또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엣지 상태에서 다 연결되어진다. 스케치감하고 크레인 모델링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R 구간을 한번 정하고 R을 한번 넣어줄게요. 저는 뭐 큰 R로 가지 않고 조금 러닝 개념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와이어 툴로 스타일링 툴이 스타일링 툴을 갖고 와서 뭐 있죠? 전체적인 앞값을 설정해보겠습니다. 가드를 쳐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알이 먹거든요. 하나의 어떤 테크닉입니다.
정도 알 모양이 나왔고요. 이제 라인 뜯고 좀 얇은 잘 휘어지는 도를 찾아서 피니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툴이 있습니다. 연성이 좋고요. 잘 휘어집니다. 이걸로 먼저 피니싱을 해주고요. 이제 그 가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기존 흐름은 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을 잘 쓸어줍니다. 똑같은 힘을 줘서 네, 처리가 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조금 엣지였는데 지금 이제 알이 먹었죠. 예, 알이 올곧게 먹은 게 표현되어집니다. 걸림도 없고 어떤 러닝이 잘 먹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알 작업을 하는 거 포지티브 알 작업이죠. 딱 튀어나와 있는 면에 대한 알 작업은 이렇게도 설정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쳐서 외곽에 줄만한 그 간격을 보시고 어느 정도 큰 알인지 느낌을 얘기하시면 뭐 5mm 간격 서로 그 엣지에서 5mm씩 띄어서 라인을 그리우고 그 안에서 이쪽 방향 긴 방향으로 한번 피니싱 해주시고 또 앞에서도 피니싱 해주시고 하면 알이 정확히 나옵니다. 오케이, 일단 알 작업하시는 거 보셨고 저 지금 또 피니싱 보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사이드 하고 좀 피니싱, 일단 오늘은 피니싱과 알 작업, 뭐 기타 프로포션 잡는 거,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것만 하고 스타일링은 다음 주에 그 9강 때 스타일링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고 연계돼서, 그래도 오늘은 너무 지금 한꺼번에 스타일링과 막 같이 섞어서 막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1강에서는 어떤 정확한 비례, 어떤 그 스케치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알 작업, 피니싱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피니싱하고 러닝 주고 뭐 전체적인 드레스 큰 면들 뽑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